시작합시다. 지금 이제 합의법칙과 보배법칙인데, 일단 경우의 수는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서 경우의 수에서는 일단 우리가 시행, 그리고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 그죠?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뭐 합사건, 곱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용어 정리가 조금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공수원에서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게 확통이라고 선택 과목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깊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행이라는 걸 좀 볼 건데요. 시행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모든 실험이나 관찰 등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가 발생하는 모든 실험이나 관찰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행을 기준으로 항상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시행. 그 다음 이제 이 시행하고 표본 공간은 반드시 이제 딱 연결돼 있습니다. 이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시행에서 나오는 시행에서 발생하는 결과, 혹은 결과가 하나의 경우겠죠. 결과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를 던진 게 시행이에요.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가 발생하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의 눈이 나올 수 있죠. 이 1, 2, 3, 4, 5, 6의 눈이 나오는 그 각자의 경우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즉 원소 6개짜리 집합이 이제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는 시행의 표본 공간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집합으로 치면은 전체 집합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알겠죠? 근데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 쓰는데 표본 공간은 S라고 씁니다. 대문자 S로 써요. 보통 이제 표본이 샘플이기 때문에 대문자 S로 씁니다. 그럼 사건은 뭐냐면은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가 시행이야.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에 연결되는, 이 시행에 연결되는 그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 6개짜리 원소를 가진 집합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이가 이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했다 말이에요. 그럼 짝수의 눈이라는 건 뭐예요? 1, 2, 3, 4, 5, 6 중에 2, 4, 6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2, 4, 6만 가지고 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도 집합이고, 전체 집합 U의, 그러니까 집합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문제에 나오는 집합 A, B 등등은 뭐예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표본 공간, 시행하고 연결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게 되게 당연한 그런 사건들이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이제 책에 있어요. 책에서 같이 보시고, 합사건은 뭐냐면은 합사건은 이제 사건은 보통 대문자 A, B 이런 식으로 써요. 집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합사건은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면 돼요.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왜 교집합인데 교사건이 아니고 곱사건이냐? 보통 이건 나중에 이제 확통 가서 확률을 배우시면 이해하는데, 보통 이 교집합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보통 계산을 곱해서 계산해요. 알겠죠? 그래서 곱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뭐도 있습니까? 여사건도 있어요. 여사건은 뭔지 알겠죠? 여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합의법칙하고 고배법칙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은
일단 쭉 문제를 읽어봅시다.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의 가짓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게 모두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이제 시행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가 모든 결과값들,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통 구하는 문제들은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 이걸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2번.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기 위하여 수용도 또는 사전식 배열법 등을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수용도나 이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스킬입니다. 스킬. 그렇죠? 어떤 스킬?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기 위하여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수형도, 이거는 숫자가 나무 숫자야. 형이 형태자고, 나무의 형태를 가진 그림 도자입니다. 나무의 형태를 가진 그림. 나무의 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순서를 생각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속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전식 배열은 뭔지 알죠, 그렇죠? 한글이라면은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아야 어여 순, 그렇죠? 그렇죠. 가나다라 순, 그렇지? 그 순으로 세는 거고, 뭐 알파벳이라고 하면 A, B, C, D 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꼭 이제 뭐 알파벳이나 한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또 뭐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도 사전식 배열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작은 수부터 앞에 셀 거면은 뭐 1, 2, 3, 4 순으로, 그렇죠?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식 단어 배열처럼 영문자나 알파벳 순으로, 숫자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뭐 한글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일이 다 세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언제 쓰는지 이걸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를 보면서 이 경우에는 수용도를 쓰면 되게 편하구나, 이런 걸 좀 익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플러스 N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집합인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은 뭐예요?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합사건. 그렇죠? 사건은 집합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게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 한마디로 뭐예요? 교집합인 경우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A 합인데, 이건 그냥 NA 더하기 NB 아니겠어요? 뭐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배웠잖아요, 집합에서. NA하고 NB를 한 번 더하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가짓수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주라는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지금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더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각각 NA, NB로 나타내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요거다. 공집합이 아닐 때, 공집합일 때 요거다. 방금 나온 내용이 바로 여기 써 있네, 그렇죠? 요 내용을 내가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배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통 내가 상황적 대칭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사실 수학 공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적 대칭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가 푸는 걸 계속 보면서 저런 경우에 상황적 대칭이 발생하고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한 방에 셀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느껴야 될 겁니다. 그냥 설명만 듣는다고 바로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이제 익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느낌은 알겠죠, 그죠? 뭐 느낌은 이제 이런 거죠. 뭐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개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 2개 있어요. 내가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A에서 B까지 3가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길이 2가지가 있어요. 둘 곱해가지고 총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A가 1로 가더라도 지금 B에서 C까지 2가지가 있는 거죠, 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1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두 가지씩 있는 거다. 각자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용어대로 하면은 A에서 B를 이쪽 길을 택하던 이쪽 길을 택하던 그 뒤에는 다 두 가지니까 상황적 대칭이 뒤에가 다 두 가지로서 상황적 대칭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적 대칭이 발생했을 때 고배 법칙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의 이용 두 사건 A와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 왜 곱사건인지 알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날 때 보통 곱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에 붙은 겁니다. 일단 이제 문제 넘어갈게요. 뭐 일단 개념만 설명한다고 익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하시고, 알겠죠? 설명한 거 좀 이해를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봅시다 한번. 1번 볼게요. 지금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 채점하기로 했다.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 B, C, D가 있는데 답안지를 이제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라지 A라는 사람의 답안지를 소문자 스몰 a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라지 A는 지금 자기 답안지를 채점하면 안 되니까 B나 C나 D의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답안지가 전체가 A, B, C, D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B로 골랐어요. 그렇죠? 여기 B가 없어요. 그럼 A, C, D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B는 뭐예요? A, C, D를 전부 다 이제 채점해 볼 수 있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A, B를 채점했어요. B, A. 그럼 이제 B, A가 없잖아. 그럼 C, D가 남았잖아. 그렇죠?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자기 건 채점 못하기 때문에 D, C여야만 하고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B, C를 채점했어요. 그럼 B, C가 없고 이제 A, D가 남았는데 D가 자기 걸 채점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A, D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B, D가 채점됐어요. B, D가 그럼 A, C가 남았는데 C가 자기 걸 채점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A가 B를 채점했을 때 총 3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도 다 완성시켜도 되는데 지금 혹시 어때요?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A가 B를 채점하나 C를 채점하나 D를 채점하나 그 뒤에 완성될 경우의 수가 전부 다 3가지일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A 입장에서 지금 B를 채점하는 케이스나 C를 채점하는 케이스나 D를 채점하는 케이스가 다를 게 뭐야? 다 같잖아요, 결국. 지금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3 곱하기 3 9예요. 이렇게 고배 법칙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잘 이해 안 된다면 한번 끝까지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실제로 3가지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일단 C를 채점했으니까 C가 없어요. A, B, D 중에 B가 이제 자기 자신을 채점 못한단 말이야. A하고 D만 채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C, A를 채점했어. C, A. 그럼 B, D 남았는데 D가 자기 걸 채점 못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D, B. 근데 C, D를 채점했어요. 그러면은 A, B가 남았잖아. 근데 A, B는 지금 C, D가 다 아무렇게 채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가지. 그죠? 뭐 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D가 채점됐으니까 남은 게 이제 A, B, C 중에 B는 채점 못하니까 A, C. DA면 B, C인데 C가 자기 걸 채점 못하니까 무조건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D, C면은 A, B인데 A, B는 아무렇게나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 B, B,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도 3가지. 그렇죠? 실제 완성해 보니까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것만 세고서 이런 식으로 뭐야? 3가지 같겠는데 무조건 3 곱하기 3이다. 이런 상황적 대칭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이렇게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게 하는 거, 요 문제가 보통 수용도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대표형 2번 봅시다. 1에서 100까지 정수가 하나씩 써져 있는 100장의 카드가 해서 한 장을 뽑을 때 11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11의 배수는 누가 봐도 9개 있죠. 11부터 99까지 12배수는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2부터 96까지. 근데 11하고 12의 공배수가 겹치는 게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최소 공배수가 지금 13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배수와 12배수의 공배수는 132의 배수인데 이러면은 1에서 100까지 한 개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9 더하기 8 17개가 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케이스가 아까 그거죠. NA 합 B를 구하는데 그냥 NA 플러스 NB가 되는 케이스. 한마디로 A 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0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3번 볼게요. 대표용 3번. 지금 방정식 x 플러스 6y 더하기 10z가 4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스킬인데 이게 개수가 큰 거부터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x, y, z가 자연수니까 0이면 안 되죠. 그렇죠? 최소 1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z가 이제 1일 때부터 z가 2일 때 z가 3까지 가능하겠죠. z가 4가 되면 안 돼요. 그럼 x하고 y가 다 0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는 거예요. z가 1이면 x 플러스 6y가 30인 거죠. 그렇죠? z가 1이면 1 대입하면 그죠? 그럼 여기서 사실 실질적으로 뭐야? 요 지금 요 x에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y 값만 들어가면 x는 자동으로 결정이란 말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y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y가 1, 2, 3 4까지 들어올 수 있죠. 왜냐면 y가 5가 들어가면은 6y가 30이기 때문에 x가 0이 돼요.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x는 자동 결정이란 말이죠. y가 1이면은 x가 24고 y가 2면은 x가 18, 3이면은 12, 3이면 6 이렇게 자동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y까지만 딱 세서 순서상 x, y, z 4개 이렇게 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얘는 뭐예요? 살 필요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y까지 결정하면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센다 이거지. 그래서 z가 2면 x 플러스 6y가 이번에 20이죠. 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3개. 왜냐면 x는 자동 결정이니까. z랑 y가 결정되면 x는 자동 결정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6y가 이제는 10이에요. 그럼 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밖에 없죠. 그러니까 1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좀 하나의 스킬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 볼게요. 대표 유형 4번. 대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렇죠?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다.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그쵸? 10의 자리랑 1의 자리 곱하는데 여기 홀수는 뭐예요? 여기는 1, 3, 5, 7, 9 다섯 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소수는 뭐예요? 2, 3, 5, 7 4개밖에 없죠. 그죠? 4 그래서 답이 20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50의 홀수인 약수의 개수. 이건 되게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한 2개 정도. 일단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뭐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2250을 소인수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으로 나눌 수 있네요. 2, 2, 5. 그러면 15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250이 어떻게 돼요? 일단 2가 한 개 있네요. 그렇죠? 2가 한 개 있고 3이 2개 있죠? 그리고 5가 3개 있네.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럼 2250 여기도 중요한데 2250의 약수들은 약간 이런 형태인 거지. 2의 P1 제곱 곱하기 3의 P2 제곱 곱하기 5의 P3 제곱 형태인데 이때 P1은 0하고 1이 가능하고 P2는 0, 1, 2가 가능하고 P3는 0, 1, 2, 3이 가능한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2250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이 1제곱이면 이게 얘들을 지금 여기 0 때문에 1씩 더해가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좀 중요한 건 홀수인 약수의 개수야. 홀수. 그럼 홀수인 약수 개수는 P1이 무조건 0이 골라져야 되는 거예요. 1이 안 되고. 그렇지? 왜냐면은 P1이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된다는 거는 여기 약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가지고 이게 0제곱이면 1이잖아요. 이게 날라가고 요거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홀수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게 답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6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6번 1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7개, 500원짜리 동전 1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요거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뭐 문제 보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방금 그 약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0원짜리를 총 3개 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 지불할 수가 있고요. 100원짜리는 7개 있잖아. 그러니까 0개, 1개, 2개에서 총 7개까지 지불할 수 있고 500원짜리는 1개 있으니까 0개 또는 1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A는 그렇죠? A는 당연히 뭐예요? 4 곱하기 8 곱하기 2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0개를 골라버리면 0원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1개 빼야 됩니다. 4 곱하기 8 곱하기 2에는 당연히 뭐예요? 0, 0, 0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치?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88, 64 빼기 1이니까 A가 63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B입니다. 요 B를 구하는 거. 요 B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별표 1개예요. 알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똑같은 500원을 지불하더라도 그쵸? 얘를 100원짜리 5개로 지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500원짜리 1개로 지불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금액의 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500원짜리 1개로 지불하던 100원짜리 5개로 지불하던 똑같이 그냥 500원입니다. 금액의 수만 세면 되니까.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10원짜리 가지고는 3개로 다음 단위인 1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건데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7개나 있으니까 500원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만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요 500원을 100원짜리 5개로 그냥 분해해요. 100원짜리로 분해. 그래서 100원짜리 한 5개를 더 추가한 느낌으로 7, 8, 9에서 12개까지 100원짜리가 12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이제 500원짜리 사라진 거죠. 100원짜리를 분해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13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10원짜리는 0, 1, 2, 3 100원짜리는 0부터 12까지 총 13가지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야? 0개 고르면 0원이기 때문에 0원을 뺀다고 했으니까 빼기 1 해가지고 51 요게 이제 B인 겁니다. 이 됐나요 이거? 요거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별표 2개예요. 알겠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세는 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아래 단위로 윗 단위를 지불할 수 있으면은 윗 단위 요 지불될 수 있는 윗 단위를 다 분해시킵니다. 아래 단위로. 알겠죠? 근데 지금 10원짜리 3개로는 100원짜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서로 분해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것들은 아래 단위로 계속 분해해가지고 분해되는 것들만 분해시킨 다음에 방법의 수로 세는 거예요. 4 곱하기 13. 근데 0이면 0원이니까 1개 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뭐예요? A 빼기 B니까 63 빼기 51이니까 답이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죠?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게 그렇지. 시행이 뭐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서 지금 C를 거쳐 B를 갈 수가 있고 A에서 D를 거쳐 B를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D를 거친 다음에 B로 갈 수가 있어요. A에서 D를 거친 다음에 C를 거친 다음에 B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A에서 B로 한 번에 가는 길도 있겠네, 그렇지? 이렇게 총 5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다 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A에서 C까지 가는 길은 3개, C에서 B까지 가는 길은 2개니까 얘는 3 곱하기 2, 그렇죠? 6가지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D까지 가는 길은 1개, D에서 B까지는 3개니까 1 곱하기 3, 길이 총 경우의 수가 3개인 거고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개, C에서 D는 길이 1개, D에서 B는 길이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총 9가지인 거고요. A에서 D까지는 길이 1개, C에서 D까지도 길이 1개, C에서 B까지 길이 2개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 총 2가지가 있는 거고, A에서 B까지 한 번에 가는 케이스는 지금 2가지가 있죠, 그죠? 잘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은 9, 여기는 더하면 13이니까 22, 22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쪼개서 빠짐없이 잘 쓰는 게 핵심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은 지금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이제 다음 그림의 4개의 영역 A, B, C, D를 4가지 색, 그쵸?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4가지. 근데 이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색칠하기의 룰이에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룰을 줄 겁니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고배 법칙으로 풀면 돼요. 고배 법칙.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색칠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칠하면은 좋아요. 그러면 고배 법칙이 잘 안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게 D하고 B죠, 그렇죠? 그래서 뭐 B부터 칠해요. 그 다음 D를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하고 C를 칠하면 되겠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한다고 하면은 B에는 총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색깔이 4가지 있으니까. 그럼 D는 B에 칠한 색깔로 다르게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3가지예요. 그렇죠? 각 경우에 대해서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죠. A는 뭐예요? B하고 D의 색깔을 다 피해야 돼. 그러니까 2가지밖에 못 칠합니다. B하고 D에는 다른 색깔 칠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C도 마찬가지죠. B하고 D의 색깔을 둘 다 피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가지인 거예요. A에 칠한 색깔은 안 피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접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고배 법칙으로 한 번에 완성이 되면은 그냥 답을 지금처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게 그 고배 법칙으로 잘 이어지려면은 웬만하면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순으로 이렇게 칠해야 좀 잘 이어질 확률이 높다. 물론 이렇게 많은 영역부터 칠하더라도 고배 법칙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진도를 다 끝을 냈고요. 일단 바로 순열 진도 나갈게요. 순열 알겠죠? 순열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순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NPR 이렇게 씁니다. NPR. 그래서 뜻은 여기 써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렬로 배열한다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순서를 따지겠다. 그렇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n개에서 r개 택한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NPR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예시를 보면은 1, 2, 3, 4, 5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가 와요? 5개의 숫자 다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쓴 것도 못 쓴다고 하면은 두 번째 자리에는 100의 자리에 쓴 거 못 쓰니까 4가지. 세 번째 자리에는 이제 3가지인 겁니다.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온 숫자를 못 쓰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딱 순열이에요. 이게 뭐예요? 뜻이 1, 2, 3, 4, 5 서로 다른 5개를 3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딱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OP3인 케이스야. 5개 중에 3개를 뽑아 1열로 나열하겠다. 이게 OP3인 거예요. 요 뜻대로 하면 NPR은 뭐겠어요? N부터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해야 총 몇 개예요? 총 요게 R개의 자연수가 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NPR 계산입니다. NPR.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배 법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NPR. 그래서 이제 요 NPR을 하나의 도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바로 오피3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생각의 단위로서 이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수학적 용어가 기호가 하나 또 나오는데 얘는 계승. 영어로는 보통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읽을 때 계승이란 건 이제 한자인데 이거 잘 쓰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팩토리얼 중에 이 앞에 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기호가 느낌표예요. 느낌표인데 그럼 n 팩토리얼이 안 하고 n 팩. 근데 팩 여기 f 발음을 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발음할 필요가 없죠. n 팩 그냥 n 팩 그냥 한글로 n 팩이라고 많이 읽어요. n 팩 알겠죠? n 팩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뜻은 뭐냐면은 그냥 n 팩토리얼 하면은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한 거. 이게 이제 뜻이 n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느낌표. 이 문과는 느낌표라고 읽겠지만 이과는 여기 느낌표로 이제 팩토리얼로 읽습니다. 팩토리얼. 알겠죠? 그래서 이걸 n 팩토리얼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n 빼기 r부터 n 빼기 r 빼기 1 쭉 해서 1까지 다 곱해져 있다면 이러면 이게 n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큼이 없죠. 그치? 맞습니까? 지금 이만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면 np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 빼기 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이게 n 빼기 r팩이거든요. 그지? n 빼기 r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n 빼기 r팩이잖아요. 그래서 n팩은 전체잖아요. 그렇죠? n팩에서 n 빼기 r팩만큼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npr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죠. npr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n부터 한 개씩 줄여가면서 자연수를 r개를 곱한다. 혹은 n 빼기 r팩분의 n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밑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np에는 n팩이다. 요건 이제 납득이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다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고배 법칙으로 이해했을 때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np0이 1이고 np0이 1이다. 이런 식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0 팩토리얼이 1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뜻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npn이 n 팩토리얼인 건 알겠어.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고배 법칙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공식에 의하면은 r 대신에 n을 넣으면 n 빼기 n 팩분의 n 팩이 0 팩분의 n 팩일 텐데 이게 n 팩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 팩이 1이 되어야 요식이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식을 맞추기 위해서 0 팩을 1로 정의했어요. 알겠죠? 0 팩이 1이 되고 그러면은 np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r 대신에 0을 대입하면 n 빼기 0 팩분의 n 팩이니까 얘는 n 팩분의 n 팩이 돼서 이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p0이 1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np0이 1인 거는 뭐 좀 납득은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아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한 개도 나열되지 않죠. 이 한 개도 나열되지 않는 상황을 경우의 수 한 개로 보면은 뭐 1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0 팩토리얼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n 팩토리얼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라며. 그럼 0 팩토리얼은 뭐야? 0부터 0을 곱해보면 다 0일 텐데, 그렇죠? 하지만 뭐다? 요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0팩을 1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요걸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 바로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순열의 뜻과 계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식이 뭡니까? 4np3 곱하기 5n-1p3이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npr은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뜻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야 되는데 뭐 5개 중에 7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앞에 있는 n이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n 빼기 1이 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n은 4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문제가 np3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이렇게 3개 곱하는 거겠죠. 그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럼 같은 논리로 n 빼기 1 p3은
n 빼기 1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3 이렇게 3개 곱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식을 계산을 쓰면 4 곱하기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는 5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3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거 양쪽에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4n은 5n 빼기 5, 3, 15인 거예요. 그래서 n이 15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2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 중 회장, 부회장, 서기를 각각 한 사람씩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결국 이제 해석이 되게 정말 중요한데 총 10명, 즉 10명의 학생이란 건 뭐예요? 서로 다른 10명인 겁니다. 서로 다른 10명, 그렇죠? 같은 사람일 수 없죠. 근데 이 중에 회장, 부회장, 서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바뀌면 뭐예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렇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가 지금 뭐냐면은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률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10p3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냥 고역식으로 풀어도 돼. 사실은 뭐 회장, 부회장, 서기 해가지고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그냥 고역식으로 이해도 사실 되긴 합니다. 알겠죠? 순열 배웠으니까 순열 써먹어 보는 거예요. 답은 720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유형 3번 볼게요. 대표형 3번은 7개의 숫자 0,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다.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이게 뭐 물론 얘도 지금 누가 봐도 순열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0입니다. 왜냐면 0은 뭐야? 4자리의 정수를 만들고 싶은데 4자리 맨 앞자리 1000의 자리에 못 와요. 그쵸? 0이 오면은 4자리 정수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짝수를 만들고 싶다는 건 1의 자리에 뭐예요? 0하고 2하고 4하고 6이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네 자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짝수니까 여기에 0, 2, 4, 6이 와야 돼요. 그쵸? 근데 또 맨 앞에 여기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짝수 맨 1의 자리에 0이 오는 케이스와 2하고 4하고 6이 오는 케이스는 대칭성이 깨집니다. 상황적 대칭이 깨져요. 한마디로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경우의 수와 2, 4, 6 각각의 경우의 수를 완성하는 게 이 경우의 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죠?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0일 땐 따로 세고 2, 4, 6일 때는 한꺼번에 세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의 자리에 0이 온다. 이 케이스는 1의 자리에 0이 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 2, 3, 4, 5, 6이 앞에 그냥 3개가 아무렇게나 오면 되기 때문에 6p3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즉 120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여기에 2 또는 4 또는 6이 오는 케이스는 일단 2가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세봅시다. 2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여기에 0이 못 와요. 그러니까 0을 빼고 2하고 0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무렇게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개 썼어요. 뭐 1이 왔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0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가운데 2개의 마음대로 오면 되므로 5 곱하기 5p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5 곱하기 4니까 100까지예요. 즉 지금 보면 잘 보면 아시겠다시피 0이 왔을 때는 120까지인데 2가 왔을 때는 100까지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맨 앞에 0이 못 온다는 걸 이용해서 0이 오면은 이걸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2, 4, 6이 왔을 땐 전부 다 앞에 0이 오지 않게끔 잘 따져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경우의 수가 같겠지만 요거는 경우의 수가 다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나는 용어로 상황적 대칭이 깨졌다. 그러니까 이 0하고 나머지는 상황적 대칭이 깨진 거고 2, 4, 6은 상황적 대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야? 2, 4, 6에 다 볼 수 있으니까 100에다가 이제 3을 곱해서 총 300까지가 되는 거죠. 이번 케이스가 둘을 더해서 총 420개의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이거
3번 좀 중요해요. 그죠? 이거 이해 안 되면 반드시 수업 시간에 질문해야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식 비율 뭔지 알죠? 그죠?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CEBDA는 몇 번째 오는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CEBDA의 앞에 오는 것들을 개수를 다 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A로 시작한 거 다 앞에 오겠죠. B로 시작하는 것들도 다 앞에 올 거고 CA로 시작하는 것도 다 앞에 오겠죠. CB로 시작하는 것도 다 앞에 올 거고 C는 없고 CD로 시작하는 것도 다 앞에 오겠지. 그 다음 CE하고 A로 시작하는 것도 다 앞에 올 거고 CE, B고 AD, CEBDA 그쵸?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다 세면은 답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당연히 4팩이겠죠. A 한 다음에 B, C, D가 마음대로 섞일 수 있으니까 총 24개 해야 될 거고 얘도 4팩입니다. 24개. 그럼 여기는 3팩이겠죠 다. 그렇죠? 그래서 6개, 6개, 6개. 여기는 2팩, 2개. 여기는 1개고 여기 1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싸그리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48이고 여기가 63, 18. 여기가 4잖아요. 그럼 더하면은 이게 22, 60, 7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70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딱 더해줘야겠죠, 그죠? 여기 앞에 69개가 있고 70번째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5번 보면은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선생님 둘, 총 8명이네요.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할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다른 문제 풀 때 그냥 기본기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3개, 어려워서 3개라기보단 중요해서 3개.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 요걸 세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여학생이 한 묶음이라고 치세요. 이들은 이제 뭐예요? 서로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학생 3명이 있고 선생님 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일렬로 배열한다. 6P, 6팩인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학생은 이제 서로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덩이 내부에서 이 여학생 셋이서 자리를 바꿀 수는 있죠. 그죠? 그게 이제 3팩이겠네요. 그죠? 그 답이 요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5팩을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120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외워두면 좀 더 좋습니다. 계산할 때. 그래서 6팩은 120 곱하기 6이니까 720이고요. 3팩은 3 곱하기 2니까 6이에요. 0, 6, 22, 6, 7, 42, 4320까지인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표 3개. 마찬가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이도 별표 3개예요. 그러니까 스킬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다음 문제를 풀 때도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을 합니다. 기본기로 작동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남학생 넷, 여학생 셋, 총 7명인데 7개의 의자에 앉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즉 한마디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세느냐? 이렇게 셉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남학생을 4명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인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먼저 세는 거야. 그럼 이게 4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요 남학생을 세우는 요 사이 양끝하고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끼어들어간다고 치면은 여학생은 절대 이웃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이 뭐예요? 요 사이 양끝과 사이사이 총 5개의 자리에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여학생 3명 다 다른 사람이니까 5P3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4팩은 24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이게 60이 되겠죠? 그래서 0, 6, 4, 24, 6, 22, 1440까지인 거예요.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하지 않으려는 인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세워놓고 그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인원들을 껴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푸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원 7번 볼게요. 교대로 서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일 수. 그럼 이게 선생님이 한 명 더 많으니까 무조건 선생님, 학생, 선, 학, 선, 학, 선, 학, 선. 딱 이렇게 고정돼야 되죠. 그렇지?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요 자리에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5명이 서로 다 다른 사람이니까 이
5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5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도 이 자리에만 들어가야죠. 근데 학생은 이 4명, 학생도 4명 다 다른 사람이니까 이 4자리 중에서는 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4팩. 대신 선생님과 학생의 자리는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고정된 자리에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이죠. 이 문제 상황이.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120 곱하기 24니까 2880, 2880까지가 답인가요? 그렇죠?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144 곱하기 2가 24 곱하기 12, 288이죠. 288, 2880이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어 8번 볼게요. 지금 월드컵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뭐 별표 한 개 정도? 그러니까 쉬운 유형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좀 익혀놔야 돼요. 그렇지? 다행히도 월드컵에서 보면은 8개의 문자 중에 같은 알파벳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W하고 P가 양 끝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에 여기하고 여기에다 WP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나머지 6개의 문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W와 P는 양 끝에 와야 되는데 WP가 올 수 있고 P하고 W, 즉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양 끝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팩. 이게 W하고 P를 양 끝에 나열하는 경우고 나머지 6개의 문자는 가운데 마음대로 섞어도 되겠죠. 그래서 2팩은 2고 6팩은 120 곱하기 6, 720입니다. 즉 얘도 1440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뭐 이해되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좀 이런 것도 좀 익히면 좋겠죠. 기본기는 좀 익히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9번 볼게요. 대표용 9번. 요 사이에는 별표 3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익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보세요. 트라이앵글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 중에서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지금 보면은 트라이앵글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문자에 보면은 알파벳이 전부 다행히 다 달라요. 그렇죠? 알파벳이 같은 알파벳이 없습니다. 보통 같은 알파벳이 있는 케이스는 확통 범위인 것 같아요. 경우의 공수 원의 범위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근데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기회되면 익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T하고 문자 2개랑 A 요거를 한 덩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문자가 있겠죠. 총 8개의 문자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요 한 묶음부터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뒤섞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고배 법칙을 통해서 시행을 완성시켜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TA도 뭐예요? TA도 가능하지만 AT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T하고 A를 서로 순서를 바꾸는데 2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요 2개를 나열하려면은 총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를 따져가면 들어가야겠죠. 그죠? 6P2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그 요 한 덩이를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고 그럼 완성했으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시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이 한 덩이 박스를 만드는 이 경우의 수를 먼저 세면서 그 한 덩이를 완성시켰으면 이제 요게 이제 한 덩이로 해석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6 곱하기 5 30이고 30 곱하기 2니까 60 5팩이 120이죠. 그러니까 0, 0, 6, 22, 6, 1은 6, 7, 7200까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0번 볼게요. 대표용 10번 보면은 region 6개의 문자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케이스. 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요거는 보통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약간 여집합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지금 문제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6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순열이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전체에서 반대의 케이스 지금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양쪽 끝 다 모음이 온다.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 요 케이스를 전체에서 빼면은 되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보통 계산이 편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당연히 자음하고 모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5개예요. 발음이 이제 아에 이 오, 즉 A, E, I, O, U. 요거만 모음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자음인 겁니다. 알겠죠? 요건 약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일단 이 문제 당연히 못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모음은 뭐가 있어요 지금? E가 있고 I가 있고 O가 있죠, 그죠? 총 E, I, O가 3개가 모음이고 R, G, N이 자음이에요. 그렇죠? 현재 이 문제에서는 E, I, O가 모음이고 R, G, N이 자음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때 전체 경우 6팩이죠. 그냥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나머지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양쪽 다 자음이 오는 양쪽 다 모음이 오는 케이스. 이걸 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양쪽 끝에 모음을 이제 배치하려면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고 나머지 4개의 문자는 가운데에 그냥 나열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6팩은 720이고 이게 이제 24고 3이 6이니까 6, 4, 24, 144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0, 580, 576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576까지가 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적어도가 있으면 보통 그냥 시행을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케이스를 빼는 경우가 계산이 편할 가능성이 높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별표 1개 정도 넘어갈게요. 일단 대표 10번까지가 마지막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진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